백이 하변에서 집이 많이 깨지는 대신 선수를 뽑아 우상귀에 침투를 했고 결국에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래는 이것을 네, 받아두네요. 일단 이어두네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도 이 진행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추격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백이 어딘가를 손을 뺀다면 이것도 지금 이쪽에 대한 선수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하변 전체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백도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깔끔하게 둔다면 이런 곳을 하나 받아두는 것도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받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살아있거든요. 이러면 글쎄요, 이걸 너무 쉽게 살려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이곳을 들어갔을 때 흙이 이곳을 붙여서 싸웠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쪽을 받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싸웠다면은 좀 더 귀의 집을 지키면서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전에는 조금 손쉽게 처리한 감이 있죠. 아마 이쪽 하변 쪽에 대한 성공에 대한 여유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여기를 뒀어요. 수는 흙도 늘어서 불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 안 둘 것 같은데요. 두나요? 글쎄요. 저는 아예 이쪽으로 손이 먼저 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역시 단수 치는 건 너무 아프다라고. 근데 뭐 큰 득 있는 교환은 같지 않고요. 네. 다시 또 위징 선수가 이곳을 쉽게 살면서 바둑이 내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저는 거꾸로 백이 그 자리를 붙이면 어떨까 또 생각을 했는데. 이곳을요.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낙관을 하는 것 같아요. 살아두면 괜찮다고 네, 보는 걸까요? 이곳을 너무 쉽게 살아서 네. 이곳에서 진행은 조금 느슨했거든요.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이제는 집에 윤곽이 거의 드러나는데요. 일단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백이 두터워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성공을 했지만 선수를 뺏겼고 이곳에서 너무 집을 많이 쉽게 내준 경향이 있어요. 일단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백이 조금 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참 신기하네요. 저랑 돌바람 오늘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글쎄요. 아직은 저는 네, 이곳을 끊어갔어요. 이곳을 끊어간 수의 의미는 지금 당장은 이쪽으로 두면은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집으로. 네. 이걸 끼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끼우고 이렇게 두게 되면은 지금 나가는 맛이 생겼죠. 한 수를 또 갈수를 해야겠네요. 가일수를 하게 한 다음에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백엔테 이렇게 후퇴를 하면은 집으로 흙이 약간 득이거든요. 끊어놓은 거 자체가요. 여기가 7집이 났는데 원래 그냥 뒀다면 이 젖히는 권한이 흙한테 없기 때문에 2집 정도 이득입니다. 글쎄요, 백도 그냥 잡아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백은 잡을 것 같아요. 지금 미는 거는 굉장히 여기는 안 둘 것 같아요. 저는 잡아둘 것 같아요. 역시 예상대로 잡았고요. 또 이제 맞겠죠. 막는 거는 이제 막으려고 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잡게 되면 여기는 25집의 약간의 두터움 그리고 26, 29, 35 응? 응?
이걸 잡으면 바둑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을 잡아두겠다는 뜻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흙은 밀겠죠.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을 잡으면은 이거보다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또 최정 선수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일단 반발을 했고요. 네.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넘어간 걸로 보고 약간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12집짜리인데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35집, 38, 48, 58 정도 흙집이 납니다. 굉장히 미세한데 글쎄요, 팩이 약간 두터운 느낌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버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곳으로 둔 거와 비교하면은 그래도 2집 이상 차이가 나는 자리긴 하죠. 다만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중앙 쪽에 100집 더 늘어날 확률은 있습니다. 백도 이때 하변을 잡아두는 것이 가장 버티는 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요. 근데 지금 행만은 중앙 석점 잡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면은 살렸을 때 이 교환이 좀 득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백은 전혀 나쁘다고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둔 것은 이 석점을 크게 잡겠다는 거예요. 중앙까지 압박을 하면서. 글쎄요. 이거는 조금 흙이 잘 안 되는 진행. 잔수가 이상하네요. 지금 단수 치면 100이 안 되거든요. 100이 이렇게 안 두겠죠. 지금 돌바람의 진행은 이곳을 싸우겠다는 건데 이렇게 씌우는 거는 오히려 100이 잘 안 되는데 오. 지금 뭐 깜짝 놀랄 만한 수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붙이는 수는 마치 그 루인 하이웨이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수가 나왔는데 이 수의 수를 의미가 연상케 하는데요. 이 수의 의미가 단순히 2집짜리가 아니었네요. 이쪽 집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붙임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이걸 두고 끼우고 뚫는 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그냥 흙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그러면 이제 백은 이곳을 둘 겁니다. 그때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요. 백도 같이 끼우는 건 이렇게 두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쪽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치면은 뭐 얼추 사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또 다시 지켜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흙이 잘 된 모양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붙이는 수 허를 찌른 것 같습니다. 쳤어요. 근데 이렇게 젖힌 것도 붙이면 뭐 끼우는 게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2점을 버렸을 때 이 석점의 가치가 더 커서, 그러니까 원래 받았다면 흙이 살렸겠죠. 그럼 이 2점과 이 석점이 바꾼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돌바람은 흙의 승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위재잉 선수는 이 2점 버리더라도 이 석점만 잡으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련은 굉장히 급소일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되게 위징 선수가 좀 능숙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집 자리에 가장 큰 자리를 흙은 둬야 돼요. 근데 이 두 점을 잡으면 이건 백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맥점으로 얻은 결과물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더 큰 자리가 있었으니까. 참 냉정하네요. 이 급소를 당했을 땐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이곳을 끼운 거죠, 지금. 그곳을 끼우고 끊겠다는 뜻인가요? 이곳을 끼웠다. 이곳을 끼우고 이곳을 이렇게 하고 이쪽을 끊겠다? 늘어서 잘 안 되는 모양이거든요. 이 싸움은 당장 이쪽이 뚫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싸움이죠. 이쪽을요. 오. 얼핏 그럴싸해 보입니다. 만약에 때린다면 이건 단수 쳐서 우변이 크게 들어갈 이거는 텐데요. 뭐 백이 다시 좀 위험하죠. 이렇게 극적으로 바꿔치기가 일어납니까? 이걸 끼워서 그러면 이수가 이상했다는 얘기를 일단 흙도 잘 살아갔는데요. 일단 근데 이거 형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시 이곳을 둬놓고요. 이렇게 둘 테니까요. 여전히 이렇게 두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그 진행에서 보면은 여기 백이 5집이 늘어난 거예요. 이 돌을 살렸지만. 그리고 결국 이 큰 자리를 오면은 조금은 백이 남는 형세로 보여집니다. 직접 형세 판단을 해보신다면 몇 대 몇 정도로 보시나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여기까지 잡는 것은 필연이고요. 네. 여기서 흙집을 센다면 네. 여기가 30집 정도, 33, 43, 한 53집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24, 26, 28, 29, 35, 33, 38, 39. 왜 이렇게 흙집이 더 많아 보이죠? 왜죠? 사실 요 중앙의 두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요 살아있는 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집 자체는 굉장히 미세한데요. 네. 중앙에 살아온 것이 아무래도 일단 크긴 클 것 같은데요. 일단 어찌 됐든 일단 선수를 잡았다는 게 먼저 끝내기를 한다는 게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흐름상으로는 결국은 중앙에 백집이 났기 때문에 뭐 크게 큰 이득을 본 느낌은 아닌데, 원래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었고 또 좀 진행이 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미세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변은 괜찮은 건가요? 상변 쪽이요. 네. 지금 굉장히 큰 자리가 남아있고 그냥 잡으러 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먼저 좀 이득을 보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백돌도 살아있는 모양이지만 흑돌이 이런 데 오면은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은 안 당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끝내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백은 당연히 석점을 잡아야겠죠. 이 석점보다 큰 자리는 없습니다. 이 석점을 당연히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흑의 끝내기는 일단 이 자리를 두긴 둬야 될 것 같고요. 백이 이렇게 꼬부려 사는 게 영 내키진 않지만 일단 이쪽으로 끝내기는 조금 확실히 됐고요. 그리고 중앙일 때가 사실 정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끝내기입니다. 백이 중앙에서 아무런 집도 나지 않는다면 흑이 좀 우세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에 흑집이 더 그러면 25, 32, 36 덤이 7집 반. 그러니까 거의 이쪽 두 텀이 제로가 돼야 진짜 미세한 승부? 그러니까 끝내기로 확실히 득을 봐야 되는 형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백집이 25에 28, 30, 31 그리고 35, 40, 41, 42, 43, 45집은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흑집이 아까 쉬운 세 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덤까지 딱 거의 반집 승부인데요. 문제는 여기를 두면서 줄어들었을 때 백돌이 여기 오면은 흑집이 조금 더 줄어요. 근데 그만큼 중앙에서 오히려 흑집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세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확실히 집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돌바람 확실히 백이 두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비슷해요. 지금은 확실히 조금이라도 백이 좋기는 해요. 덤이 7집 반인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앙 쪽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만 있다면 굉장히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돌바람이 보여주는 변화도는 글쎄요, 집으로 흑이 득을 보는 끝내기는 아니거든요. 뭔가 상변을 지켜줘야 한다는 뜻일까요? 이 자리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데 여기서 백은 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네요. 네. 일단 늘어야 될지 늘어야 될것 빵따님을 같아요. 해야 될지요. 근데 일단 이쪽을 집으로 이렇게 되면 흑이 이쪽으로 둘 수가 있거든요. 중앙 쪽으로. 근데 중앙 쪽으로 두는 게 집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위징 선수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몇 집 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도리오면 역시 이쪽이 좀 신경 쓰이긴 하죠. 근데 여기는 그냥 이걸 도놓으면 살아있는 모양이어서 이런 모양이라고 보면 더 간편한데요. 네. 어찌됐든 이 중앙 쪽 끝내기가 약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쪽의 변수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패를 걸어가는 변수도 있는데 지금 백이 두터워서 흑의 패감이 없는 관계로 이 패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중앙을 젖혀가면서 백의 집 모양을 줄이는가 동시에 흑의 집 모양을 조금 더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변 쪽은 한 칸으로 다가와서 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삭감의 급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오게 되면 역시 이곳을 막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네. 일단 큰 끝내기 쪽으로 손을 돌린 것 같고요. 이건 막아둬야 됩니다. 맞고. 근데 바로 있나요? 그 자리가 그렇게 큰가요? 아니요, 지금 이것에 대한 좀 압박? 근데 득인가요, 이 교환이? 들여다보는 게 싫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흙이 반대로 오는 게 싫었다는 얘긴데 글쎄요, 그렇게 싫은 자리가 되지가 않는 게 여기가 뭐 백이 손을 뺐을 때 이런 게 싫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요, 그 자체만으로도 못 살아있나요? 여기 둘 때 젖히는 게 싫었다는, 그렇다면 좀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쪽도 뒷맛이 굉장히 나빠서. 근데 지금은 위징 선수는 지금 바둑이 조금이라도 좋다 보고 좀 두텁게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두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뒀을 때 치중 가게 되면 여기가 흙이 한집 모양이 생기니까 크게 별로라고 판단하고 여기를 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이게 집으로 득인 되는 수는 아니거든요. 일단 단수를 치면서 이쪽엔 약간 흙이 득을 봤습니다. 네. 위징 선수는 지금 상변에 있는 흑도를 공격하면서 좀 전단을 구하겠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25, 29, 30, 31, 36, 47집. 여전히 좀 백이 조금이라도 남는 형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여기가 두 집밖에 안 난다는 게, 이거는 여기가 항상 당하는 자리였고 이렇게 되면은 흑이 일단 옥집이 다 되는 거죠. 네, 지금은 확실히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확실히 아닌데 덤에 확실히 7집 반이라는 덤이 확실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여기도 이렇게 되면 백이 두터워서 패를 들어가는 것도 거의 굴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면은 결국은 덤이 안 나오는 바둑에 놓인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곳을 여러 가지로 흔들어가면서 조금씩 득을 본 것 같은 느낌인데 결과적으로는 집으로 큰 이득은 아니었던 결론이고, 역시 이쪽에서 너무 쉽게 살려준 것이 판이 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백의 선수 끝내기면서 이곳을 백집 몇 집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도 사실은 살린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인데 못 네. 두고 있는 것은 백이 이쪽으로 꼬부리기 때문이거든요. 사는 자세를 꼬부리면서 우변으로 밀고 들어가는 걸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끝내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함부로 못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요것도 사실은 좀 느슨한 수로 봤는데도 백이 조금 이겼다면 지금은 백의 우세가 거의 백승이 유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것도 사실은 패를 백이 걸 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백이 패감이 너무 많고 이돌이 살아있어서 부담 없이 언제든지 좀 정리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만 먼저 흙이 처리가 흙이 먼저 도논다면은 이 패도 나중에 굴복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백이 선수라는 점이 역시 흑한테는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백이 이런 식으로 먼저 둬도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이쪽을 잡으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변을 받자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늘은 거와 비교했을 때 여기 돌이 똑같이 왔다고 쳐도 백돌이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백이 그냥 네. 낫잖아요. 우변집이 계속해서 깨지니까요. 이렇게 깨져서는 오히려 차이가 조금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곳의 전투, 괜한 반발이 불러온 효과가 여기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변 쪽에서 전투는 굉장히 잘했는데요. 수를 정말 잘 내고 바둑을 잘 비틀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상기에서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치열하게 조금 응수를 했었어야 했을까요? 네, 제 생각은 이쪽을 붙여서 좀 더 버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더라도 이게 두 줄이라 더 빨리 맞고 그리고 실전에 선수로 살았잖아요. 여기서가 조금 확실히 처리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고 날짜였다면 당연히 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이쪽으로 받아줬는데 선수로 살았던 게 이 바둑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후변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백돌이 이곳에 놓이면서 이쪽에 더 이상 흑집을 기대하기 좀 힘들어졌습니다. 가만히 살기보다는 어떻게든 약점을 노려보려는 최정 선수의 마지막 좀 흔들기인데요. 백돌이 뭐 네, 그쪽을 막아갈 때 괴롭습니다. 이곳을 치받아서 끊으려고 하는 동작 자체가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백이 연결하고 있는 모양이었고 네, 여기 돌이 놓이면서 또 한 집이 생겼습니다. 위징 6단이 정말 잘 두네요, 이 바둑을. 초반에는 조금 밀려나갔지만 이곳에서부터 상대의 반발을 유도해서 굉장히 잘 싸웠고요. 사실은 여기서 좀 피해를 보고 좀 당황할 만도 한데 이쪽을 침투하는 선택을 했어요. 이때가 저 흑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치열하게 뒀어야 했는데요. 최정 선수 입장에선 당연히 하변에서 잘 됐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좀 놓았을 네, 것 같아요. 놓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할만하다 생각하고 느슨하게 한 수 두는 순간 다시 또 저울추가 백쪽으로 흘러와 버렸습니다. 지금 확실히 바둑 자체가 큰 차이가 나는 바둑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어느 한쪽을 두면 어느 한쪽에 백이 둘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크게 승리 쪽으로 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공간 자체가 많지가 않고요. 네, 일단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 위징 선수의 대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나요? 한두 집 반? 두 집 반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한 집 반 정도. 그러니까 덤에 걸리는 것은 확실해 보이거든요. 자, 일단 중앙을 막아가면서 중앙의 집을 이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바둑 사실은 확실히 백이 좋은 것 같은 바둑이지만 끝내기에서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수들을 한번 반복하면은 금방 반집 승부되고 그러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일단
돌바람의 정리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더 이상 끝내기가 거의 없어지긴 하는데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최정 선수는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대의 실수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바둑이라는 게 실수를 바라면서 두는 게임은 아니지만 또 내가 실수를 한 만큼 상대도 실수할 확률은 있으니까요. 일단은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든 빈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밀어갔는데요. 이제는 붙여진 곳에 흙도 계속 젖혀서 공격을 할 수 없을까요? 이곳이 둘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한 점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냥 뛰어서 끝내게 하면 또 그러니까 이곳을 뭐 젖혀가도 이 한 점이 뭐 잡힐 확률은 생겼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면 일단 여기 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생기는 집보다 오히려 이쪽에 깨진 손해가 더 큰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은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끝내기가 참 작아 보이지만 너무 아픕니다. 지금 여기서 집이 줄어들면은 확실히 받아주면 그냥 이런데 단수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굉장히 작지 않은 끝내기가 남게 되죠. 집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백이 더 제가 세지 않았던 두 텀들이 좀 더 있어서 덤에 걸리는 것은 확실히 벗어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 두텁게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가게 바둑을 둡니다. 지금 네. 위징 선수도 움직임을 보면 승리를 확신했어요. 지금 여기 일대를 보면은 사실 여기 정리가 정말 저로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냉정한 판단이었거든요. 이것을 끼어간 것도 굉장히 좋은 수법이었고 네. 정말 흙이 정말 잘 흔들었는데 위징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다 받아주면서 집으로 도는 정확한 판단이 이 바둑의 승리하게 된다면 1등 공신일 것 같고요. 확실히 아쉽네요. 이쪽 하변 전투에서는 정말 최정 선수의 승부수가 정말 정확하게 먹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꽤 많이 깼다고 느꼈는데요. 그런데 잠깐의 느슨함? 잠깐의 약간의 만족이 있었을까요? 이곳에서 전투가 잘 됐던 만큼 조금 잘 됐다 생각하고 약간 느슨하게 둔 순간 바둑은 다시 또 백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백이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이곳을 두면 어차피 이곳을 두면서 이쪽과 이쪽이 다 맛보기로 백이 살아있거든요. 참 이번 황용사 정관과 비해서 이제 최정 선수가 3연승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끈 정말 큰 일을 해내고 있었는데요. 마치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농심신라면배에서 상하이 대첩이었죠. 네, 그때가 마지막 5연승을 하면서 마무리한 것과 좀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도 했었는데요. 정말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내용도 정말 좋았고 정말 좋은 결과를 내면서 왔었는데 오늘은 최정 선수가 못 뒀다기보다는 위징 윈- 선수가 좀 잘 뒀어요. 네, 위징 선수가 네. 정말 잘 뒀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초반에 약간의 흐름 좋은 걸 내준 거 외에는 이럴따할 실수가 없었고요. 특히 여기 좌변 쪽의 반발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욕심을 정확하게 반발해서 흐름 바꿔놨고요. 뭐랄까요, 들여다봤을 때 위징 선수가 이것만큼은 받아줄 수 없다라는 좀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확실히 반발을 딱 선택을 하는 그 시점이었고 참 그다음부터 진행이 백은 참 매끄러웠어요. 근데 뭐 그 매끄러운 진행을 어떻게든 흠집을 낸 게 최정 선수인데 다시금 여러 번 이곳을 좀 다시 약간의 느슨함을 근데 정말 그 상황에서는 제가 그 자리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도 잘 된 흐름이어서 좀 순간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참 너무 아쉽네요. 뭐 이곳을 젖혔지만 지금 백이 막는다면 별다른 수는 없습니다. 네. 이곳을 단수 칠 때 이어만 준다면 뭐 큰 사고가 나겠지만 지금은 이곳을 단수 칠 때 그냥 이곳을 단수 치고요. 전부 쪽촉수가 걸려 있어서요. 네, 이 두 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예 그쪽을 먼저 선택을 하네요.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이쪽이 우변일 때가 아까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우변일 때에서 확실히 흙집이 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예 집이 안 났죠. 그러니까 백이 이곳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우변집이 좀 안 나는 결과가 났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한 30집 정도 세웠던 것 같은데요. 5집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추가된 만큼 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서로 집이 나지 않은 셈이 됐고요. 백의 약간의 두터움만 좀 남게 된 걸까요? 네, 역시 이곳에 아까 정리할 때 백의 매끄러운 그 두터움이 우변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두터움은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군데로 좀 파생되는 결과를 낳곤 하는데요. 지금의 중앙 쪽의 백의 두터움은 우변 쪽에 견제하는 대로 영향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양 자체가 눈목자 끝내기를 하면 이 꼬부림을 당한다는 그런 모양 자체. 결국은 이곳을 제가 자꾸 패착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곳 선수로 살 뿐더러 여기까지 우변까지 집을 안 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데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잘 산 형태였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볼 수 봐야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승부처가 소리 없이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너무 치열했고 정말 집중력을 사용해야 될 지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정말 여기 전투도 복잡했고 여기 전투도 복잡했기 때문에 최정 선수의 집중력이 여기저기로 좀 지쳤을 테고요. 정말 좀 사실 바둑 한 판을 두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는 건 거의 쉬운 일은 아니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네. 근데 더군다나 어려운 장면들이 많았다면은 더더욱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이 그런 지점이 돼버린 결과였어요. 바둑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추격하는 흐름에서 이것저것 짜내다 보니까 좀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3일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대국을 한 거잖아요. 3일 연속 4번째 대국. 정말 잘 싸웠는데 한 걸음이 참 최정 선수한테는 위징 선수가 결국 꼭 넘어야 되는 그런 숙적 같은 느낌으로 계속 존재하겠네요. 지금 결국 이 집과 이 집이 똑같아졌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대략 20집 가량인데 지금은 뭐 15집 여기 지금은 차이가 더 벌어졌네요. 지금은 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굳이 미세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백도 너무 튼튼해서 이럴달 분란의 여지가 생길 공간도 없고요. 바둑은 최정 선수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전이었다면은 돌을 거두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단체전이고 또 마지막 최종국이다 보니까 최정 선수가 쉽게 돌을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두어가는 수법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백이 여기를 두면 이제 끊어서 잡겠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는 세 수고 여기는 두 수인데 이거를 위징 선수 못 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곳을 그냥 받아둘 것 같습니다. 또 끊어 잡으면 그래도 꽤. 여기 끊는 수가 있었군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집이 늘어나겠습니다. 붙이는 수가 있나요? 여기요? 여기가 여기가 있네요. 젖힐 때 이쪽으로 치는 수가 있어서 결국 또 이렇게 단수 치는 정도. 네. 뭐 물론 끝내기로 여기 두고 단수 치는 것도 좋은 끝내기긴 합니다만 또 백도 이쪽에 먼저 끝내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그냥 이쪽을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리고 아예 이쪽을 치중 가고 이곳을 끝내기 하는 것은 이곳을 끝내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을 이렇게 붙이는 게 깔끔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여기가 적어 대략 5집 정도 되는 끝내기거든요. 이곳이 붙이는 끝내기가. 그러면 여기가 5집이라면은 백이 그냥 이곳에 있는 게 더 간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쪽 끝내기와 먹이치는 끝내기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해도 지금은 흑이 이기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대로 끊었어요. 이제는 붙이는 게 결정타로 등장할 것 같은데요. 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끊고요. 그쪽에 단점이 있네요. 마지막 노림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정 선수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네. 어떻게든 이 석점을 반대로 잡아낼 마지막까지 상황을 연출을 하려는 정말 끈질긴 수법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끝내기를 정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점이 잡힌다면 정수입니다. 네. 잡을 수 있다면 잡아야죠. 바둑이라는 게 끝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99% 이긴 바둑이라도 정말 단 하나의 잠깐의 방심이면 역전되는 게 바둑이니까 일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쪽을 차단을 해야 또 이쪽 화면이- 끝내기가 달라지죠. 네. 이 끝내기는 괜찮았네요. 그래도 그러네요. 이러면 집 차이가 좀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10집이 났어요. 하지만 역시 덤도 7집 반이고 역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선수로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그러니까 흑이 이기면 이걸 백이 받아야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한 집도 없어졌고 여기도 한 집이 생겼고 적어도 선수 2집 반은 되는 자리입니다. 이쪽 관계도 있고요. 지금 좌하귀 쪽과 좌상귀 쪽은 뭐 맛보기로 볼 수 있을까요? 이쪽과 이쪽이요. 네. 거의 맛보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끝내기라면 이쪽을 단수 치는 끝내기까지는 좀 보너스 생길 것 같은데 또 중앙에 또 백돌이 오면 또 이쪽 집 계산이 달라지니까요. 전체적으로 맛보기로 좀 정리가 돼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백은 여긴 당연히 받아야 될 테고요. 지금 이곳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곳을 살리면 이곳을 두는 게 이쪽 넉점과 단수 이게 맛보기가 되죠. 네. 지금은 당연히 흑의 입장에서 이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을 겁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위징 선수는 이것을 산 다음부터는 거의 후퇴 일변도를 유지하면서도 정확한 계산을 해냈어요. 이 부분이 어쩌면 위징 6단이 가진 가장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초반에 강한 기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지키는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해본 선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리해진 다음에 운영을 정말 매끄럽게 했습니다. 최정 선수가 오전 대국까지 정말 너무나 좋은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후 대국에 대한 기대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사실은 초반 운영도 굉장히 좋았기 네. 때문에 승리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리고 하루에 두 판의 대국을 펼치면 확실히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 좀 기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사실은 일단 오전 내용이 너무 좋았잖아요. 바둑 네.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최정 선수의 실력이라면은 위징 선수한테도 뭐 실력적으로 부족해서 졌다기보다는 뭔가 서로 박빙의 승부에서 약간 자꾸 패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큰 승부에서 약간의 욕심이 이 바둑의 전체적인 좀 줄거리를 좀 결정지은 느낌이 들고요. 역시 중요한 승부, 큰 승부일수록 어느 쪽이 더 침착해지고 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데 위징 선수의 인내력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초반에 좀 더 당할 때 위징 선수가 한번 꾹꾹 참아두면서 버티다가 한 번에 화를 냈던 거거든요. 그리고 최정 구단이 약간은 욕심을 냈던 부분, 그 부분이 역시나 아쉬웠습니다. 네. AI의 승부 예측 승률 퍼센티지가 이렇게 80대 20까지 간 적은 없었는데 그만큼 많이 변화할 곳도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집 차이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끝내기를 하고 또 이곳을 때렸을 때 이곳을 받아주면서 조금씩 집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만큼 판에 벌어질 확률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전이 덤에 걸린 것은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먹이친에 끝내기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금은 이 한 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큰 끝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우화귀도 끼워 있는 곳이 또 끝내기로 남게 네, 되겠죠. 왠지 좀 기분이 나쁜데요. 이곳이 기분이 나쁜 이유는 여기를 뒀을 때 여기도 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흙이 뭐 이런 데 뒀을 때 끊으면은 이쪽을 다시 놓고 드러내는 것 때문에 이쪽을 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 드러내면 또 이쪽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끝내기도 더 커졌고요. 지금은 이쪽 끼워 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패에 대한 변수를 없애기 위해 이쪽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앉아있는 두 사람도 그리고 지켜보는 대부분의 선수나 뭐 이게 같이 가 있는 대표팀 선수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최정 선수가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연승을 하면서 팀에게 승리를 갖다 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서력도 있었고요. 네, 위징 선수한테 여러 번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속으로 마음으로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은 이제 한국이 우승했지만 2016년도에 최종국에서도 두 선수가 만났었고요. 그 당시에도 위징 선수가 또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겠다는 마음이
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승부에서 약간의 욕심으로 작용한 것, 그 부분이 정말 아쉽고요. 어떻게 보면 최정 선수가 앞에 보여준 3연승의 내용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네. 실력적으로는 여전히 뭐 강하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정 선수랑 위징 선수는 앞으로 뭐 10여 년간 계속 만날 사이인데 네. 오늘 설령 패배를 하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다시 또 빚을 갚으면 되니까요. 최정 선수에겐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역시 좀 더 정확한 형세 판단이 오늘 대국에서 위징 선수의 장점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더 화를 내지 않고 물러나는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곳을 침투하면 나쁘지 않다는 그 계산에서 나온 전략이었거든요. 분명 그 시점에는 거의 촐기에 몰린 시점이었는데요. 네. 그 정확한 판단이 이 승부의 결정을 갈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최정 선수는 반대로 그 상황에서 느슨한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승부처에서 약간의 판단 차이가 이 승부를 갈랐다고 생각을 하면 최정 선수에게 좀 더 필요한 건 정확한 판단력, 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초반은 오히려 잘 짰기 때문에 초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극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오히려 정확한 판단, 그리고 좀 더 냉정한, 확실히 이바둑은 위징 선수의 냉정함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뭐 초반에 나쁜 흐름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중반 이후의 마무리는 정말 초일류 기사의 그런 마무리를 본 듯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최정 선수가 그만큼 잘 흔들어 가기도 했어요. 이런 곳에 붙여간다거나 이런 수를 내는 과정에서는 최정 선수가 오히려 위징 선수한테 압도했다. 그러니까 전투력으로는, 그러니까 전투로는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대표적인 바둑으로 보여져서,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위징 선수한테 확실히 앞서는 부분, 전투력이라는 부분은 확실히 보여졌고요. 네. 또 위징 선수의 판단이나 마무리 능력에 대해서 확실히 최정 선수한테 앞선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드러난 한 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최정 선수한테 과제는 명확합니다. 이제 판단과 후반부에 대한 집중력. 초반은 확실히 연구로서 많이 극복을 한 모습이에요. 사실 이런 초반에 저침수에 대한 연구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온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침이 없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초반은 많은 공부량과 이런 것으로 극복을 조금, 과거에 비해 위징 선수에 비해서 초반에 크게 밀리지 않는 부분을 좀 구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바둑은 역시 형세 판단에서 결론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패를 걸어간 것은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떻게든 좀 역시 단체전인 만큼 쉽게 돌을 내려놓을 수 없는 마음 네. 때문에 두어가는 것 같고요. 이 패를 백이 물러나도 형세에 큰 영향이 못 미치는 그런 패라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아기의 끝낸 약점도 더욱 부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4연승,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 최정 선수가 4연승을 하고 다시 4연패를 하는 그런 흐름인데, 다시 또 한 판 이긴다면 또 연승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두 선수의 대결이 연승과 연패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끊어낸다면 다시 또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기사 모두 2010년에 입단을 해서 지금 이제 9년 차, 만으로 8년이 돼가는데 앞으로 지금 싸운 것보다 더 많이 싸워야 될 겁니다. 여기 팩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손을 뺄 수는 당연히 없고요. 네.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또 이렇게만 둬도 이쪽에 나중에 더 하나를 놔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이쪽에 중앙 2점도 좀 걸려있는 패가 되게 되죠.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은 이럴 때가 프로기사로서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잖아요. 패배를 스스로 깨닫고 두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인데 이제 어느 장면에서 좀 안 좋았는지 복귀를 해보는 거죠. 마음속으로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정 선수라면 이곳을 들여다본 것을 가장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가장 후회가 많이 되는 장면. 어쩌면 이때는 정말 뭐 빨리 둔 것도 아니었어요. 조금 분명히 생각을 하고 뒀는데 그 생각이 조금 짧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발은 끊어서 잘 안 돼라고 판단을 하고 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추후에 수순을 좀 더 읽어내지 못했던 거. 사실은 백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이어주기에는 너무 많이 당한 자리여서 네. 백 입장에서는 일단 반발부터 생각할 자리거든요. 수순 제가 좀 잘못됐네요. 지금 계속 패를 이어는 가고 있지만 두 선수는 모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틀어가고 있는데 이곳에 둔 팩감은 만약에 손을 뺀다면 이곳에 뭐 패를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은 아예 그냥 쉽게 두네요. 그냥 빵 따님을. 최정 마지막까지 패를 걸어가면서 조금씩 후퇴를 약간의 이득을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 아마 계산이 끝나고 두는 수법이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위징 선수도 굉장히 독하게 끝까지 상대의 굴복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사실 오늘만 보고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징 선수도 끝까지 상대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있고요. 네. 정말 벌써 이제
오늘 대국이 두 사람의 24번째 대국인데 앞으로는 그 배가 되는 싸움을 더 해나갈 확률이 높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한중의 넘버원으로서 정말 이런 자리, 오히려 최종국 같은 데서 만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만날 텐데 최정 선수가 이렇게 연승을 하면서 좀 위징에 대한 공포증을 좀 풀어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또 위징 선수가 반격을 하는 네. 그런 두 사람의 개인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그런 게 좀 흐름이 뭐랄까요? 보이진 않지만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거 누군가랑 이렇게 오랫동안 두어 번, 뭐 특히 프로가 된 다음부터는 연달아 둔 기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달아 뒀으면 연패만 당한 저로서는 참 그런 흐름을 예측하기는 힘든데 뭐 두 선수는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지 않을까요? 어차피 뭐 못 이겨본 사이도 아니고 네. 뭐 적어도 최정 선수도 뭐 9판이나 이겨봤으니까요. 뭐 그날에 따라서 좀 부담스럽긴 해도 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임할 것 같고요. 그냥 한 판 지고 또 한 판 지고 이렇게 쌓여서 그냥 연패가 된 것이지 그 두 사람의 실력 차이라거나 뭐 이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잠깐의 뭐 4연전 정도 조금 안 좋은 상태라고 조금 밀리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무대는 금방 올 겁니다. 그리고 일단 뭐 위징 선수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최정 선수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의 패배는 다음번에도 좋은 승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최정 선수 워낙 가진 것 뛰어나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 잘 다듬어지기 위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많은 선수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뭐 근래 들어서 정말 많은 기사들, 뭐 어린 기사들도 그렇고 여자 기사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인공지능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말 바둑의 발전이 기량적인 발전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꾸준히 선수들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이 노력해서 좋아지는데 여전히 탑을 지키고 있다. 그건 더 열심히 노력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정, 위징 모두 전부 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질 때가 있으면 또 이길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이번 8회 대회에서 최정 선수가 보였던 3연승의 내용은 정말 강한 기사로서의 모습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뭐 기량적인 부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박정환 구단이라고 해서 100%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김채영, 오유진 선수가 또 김다영 선수가 또 최정 선수랑 좋은 대결을 펼쳐가면서 경쟁을 해주고 있고 이제 해외 다른 타국에서는 또 위징 선수가 또 경쟁자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중국에서 또 어린 선수죠. 저홍희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올라오는 이제 신의 강자라고 봐야겠죠. 또 저홍희 선수가 올라온 만큼 또 한국의 어린 선수들도 좀 더 분발해서 더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팀이 운영이 되면서 어린 여자 선수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 또 그게 국가대표팀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한 고수들,
뭐 신진서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국대에 같이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것만으로 참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고요. 정말 여기까지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평소에 최정 선수 같진 않잖아요. 좀 싹싹한 편이기도 한데 네. 정말 아쉬움과 미안함? 사실 미안함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약간의 미안함을 속으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워낙에 심성이 착한 선수다 보니까 본인이 3연승이라는 자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못해서 동료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둠바둑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수 한 수에 좀 더 집중한다기보다는 아까 지나간 수준들의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전의 경우는 천태삼배는 한국이, 황룡사는 중국이 가져가는 하나씩 나눠 갖는 형태가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이제 한국이 우승을 많이 했었잖아요. 올해는 좀 백중세의 흐름으로 갈 것 같고 또 내년에 다시 또 이기면 되니까요.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또 이제 징크스가 결국 또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황룡사배에 관해서는 1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연승전이 아니었으니까 그것을 네. 차치하면 2회는 2, 4, 6회는 중국. 중국이, 3, 5, 7회는 한국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짝수 대회에서는 중국이 가져가고 홀수 대회에서는 이제 한국이 가져가는 그런 네. 징크스를 대우를 하면 내년에는 한국이 우승을 가져갈 확률이 높겠네요. 네. 이제는 패는 지금 마무리가 되는 모양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패를 들어와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버틴 것 같아요. 패를 들어가겠다는 사전 공작 같기도 하고요. 그럼 팩감을 만드는 걸까요? 이제 흑엔테 팩감은 상변 쪽에 하나가 있고 우하 쪽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백은 패를 걸면 이미 기본적으로 나오는 팩감이 두 개가 이제 하변과 우하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한 팩감만 더 나오면은 이제 백이 패를 걸어 들어가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붙여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찝어서 뭐 나중에 큰 팩감 하나가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 그 수를 결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왜 위징 선수가 항상 좋은 성적 거두는지 알 것 같은 대목인 게 참 끝까지 독하게라는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승부사한테는 칭찬이거든요. 네. 정말 독하게 마무리를 하러 갑니다. 놔주질 않네요. 그러니까 한번 뭐랄까요, 승기를 잡았을 때 그냥 느슨하게 두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승부가 이겼으니까요. 하지만 위징 선수는 정말 끝까지 정확하게 수를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승부사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중국의 넘버원이 승부사로서 자질이 없다면 그게 더 우스운 일일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오히려 뭐 최정 선수가 이제 던질 곳을 찾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냥 허무하게 돌을 놓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이고 상대가 오히려 이제 목을 쳐주러 온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 패를 들어가는 생각도 해볼까요? 지금 패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저 위에 3점을 잡으면은 집 계산으로 100이 이득이 되거든요. 지금 패를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고요. 하나 이어주고 패를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역시 패를 지금 들어가려고 사전 공작을 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최정 선수가 두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승부에서 기회라는 것이 참 소리 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변 쪽의 전투에서 최정 선수가 이득을 보면서 뭔가 승리의 기운이 찾아왔나 싶은 순간에 바로 약간의 느슨한 수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정말 소리 없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욕심이야 저는 굉장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은 흑의 패감보다 백의 절대 패감이 더 많아서 패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국내 대회 어떤 예선전이 끝나고 이제 최정 선수와 우연히 뭐 길에서 마주쳤는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뭐해? 라고 물어봤더니 공부하겠지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참 시합 끝나고 나면 보통 되게 굉장히 쉬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하더니 전 이제 그 답에서 느껴지는 게 평소에도 그냥 늘 그랬다는 듯이 대답을 했던 좀 그거죠.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생각해서 대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또 이제 최고를 달리는 이제 뭐 박정호 구단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우승한 변상일 선수도 그렇고 다 그런 선수를 보면은 시합 두고 나서 이제 지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이제 기분이 안 좋으면 보통 다른 걸 하는데 그 선수들은 가서 인터넷 대국을 다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으로 풀더라고요. 예, 바둑으로 푼다는 저는 아직 그걸 이해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초일류가 되는 선수들은 정말 바둑으로 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정 선수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질문에 집에 가서 공부하겠지라는 대답으로 돌아왔던 것 같고요. 참 한 해 한 해 다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정말 맨 선두에 있는 사람이 성장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최정 선수는 진짜 매년 누가 봐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참 후배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하나 성장해 가니까요. 그러니까 선발 주자로서 이게 성장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을 때 떠오른 게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네. 그 레인에서 먼저 이제 안쪽 레인에 서는 사람이 이제 앞서게 되잖아요. 네네. 후발주자가 이제 그거를 목표로 네. 따라갈 때 오히려 더 많은 스피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일단은 먼저 앞서가는 사람은 잘 안 보이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느슨해진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앞서 발자취를 따라가는 후배는 훨씬 쉬운 법이에요. 근데 이제 앞서가는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야 되니까 더 어려운 길일 수 있는데 네. 너무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의미로 치면 이제 박정환 구단 또 빼놓기도 미안하긴 하지만 또 여자 기사에서는 또 최정 선수가 제일 앞에 서서 정말 하나하나 좋은 모습 보여가면서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후배들도 좀 더 노력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오래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제 여자 바둑 리그 코치를 하면서 이제 선수들이 하나씩 성장해가는 모습들,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최정 선수의 성장,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여러 선수들,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최정 선수가 좋은 역할을, 과거에 사실 한국 여자 바둑계가 별로 안 좋았을 때 루이나위 구단이 네. 오면서 좋은 역할을 많이 줬었잖아요. 지금은 최정 선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진행 뭐 한 수십 여수는 사실은 승부랑 큰 영향이 미치는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정 선수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이만큼 오래 필요할 만큼 이바둑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느껴집니다. 네, 정말 이바둑 무겁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돌을 거둬도 될 만한 상황에서 더 죽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바둑을 이기고 싶었는지가 좀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프고요. 이제 그곳이 어떻게 보면 흙에 가진 마지막 팩감인데요. 이제는 백은 아까 사전 공작을 해놓은 패를 하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패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석점이 잡히면 이제 이 크게 손익계산은 들어가네요. 뭐 크게 득을 봤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도 그리고 이바둑 이렇게까지 됐다면 다 계산까지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패를 교환하고 나서 약간 더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계속 덤에 걸린 정도 차이 같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덜 나는 느낀 것 같은데. 여전히 패하기 전이랑 오히려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큰 차이가 안 나서. 지금 우하 쪽에 반면 새집 흑이 이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마지막 패를 이긴다면 넉집 차이인가요? 네, 역집 차이. 새집반의 중국 롤대로라면 새집반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 정도. 이 패까지 하나요? 아, 그런가요? 색감도 100이 더 많네요. 지금은 뭐 저 패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상황도 아닌데 네. 마지막 패까지 하고 있고, 패를 진다면 네 집 반 차이가 나겠네요. 저는 공배만 메우면 이제 승부가 끝이 나고요. 참 파란만장한 바둑이었는데 네. 최종 선수를 비롯해서 한국 대표로 나온 선수들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 전해주고 싶네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뭐 사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노력하는 과정도 굉장히 박수받아야 될 만한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는 정말 열심히 싸웠고, 결과는 이번에 안 좋으면 다음번에 좋으면 되니까요.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배가 이제 패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사실 이럴 때 조금 뭐 딜레이가 되는 경우는 또 중국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지 사정상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승패가 뭐 갈릴 만한 부분은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개가를 직접 하지만 또 중국에서는 옆에서 또 개가를 도와주잖아요. 네, 이제 심판이 이제 와서 개가를 도와주기 때문에 네. 약간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석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판으로만 개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심판이 좀 있는 게 심판이 항상 계산을 해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한국 룰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메우니까 금방 정리가 되긴 하죠. 일단 집 차이는 이제 덤에 확실히 걸려 있는 패를 졌기 때문에 4집 반의 차이로 보이고요. 지금 패에서는 적어도 흙이 드글본 게는 없을 텐데 이 정도 차이라면은 역시 계속해서 약간의 미세한 뭐 아마 패 손익 계산이 결과적으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중앙에 5집이 나면서 뭐 그렇게 계산하면은 계속 이 정도 차이가 어느 시점부터 유지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차이로 위징 6단이 계속 지켜냈다고 봐야겠네요. 징 선수도 한 번 승기를 잡으니까 정말 놓아주질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 바둑의 포인트는 정말 위징 선수의 사실 지켜내는 수성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네. 사실은 오히려 바둑을 뒤집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네. 오늘 위징 6단은 정말 어려운 지킴을 잘 해냈습니다. 상대도 최정 구단 정말 강한 상대가 흔들어 오는데도 크게 큰 폭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낸 느낌이 많이 들고요. 확실히 위징 6단을 최정 구단이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중반전에 상대를 확실히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정 구단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전투력이. 오히려 상대의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뭐 승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마치 좌변에서 그렇게 뭐랄까요, 조금 더 차이를 벌려두려고 그렇게 네. 조금 더 했던 것이 약간은 조금 지나쳤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최정 선수가 뭐 본인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상대에 대한 연구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전투를 유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결과는 백이 4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최정 선수 초반에 정말 잘 싸워줬는데 중반에 딱 한 번의 욕심으로 거기서부터 위징 선수가 힘을 많이 냈습니다. 약간의 과욕 그리고 추격 후에는 약간의 느슨함 두 가지 정말 크지 않았지만 약간의 요소만으로도 승부가 결정이 됐고요.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최정 선수가 정말 잘 뒀는데
연승 과정도 그렇고 오늘 내용도 약간 뭐 한두 번의 실수를 빼고는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지만 또 위지행 선수가 그 실수를 놓치지 않았던 바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2회, 4회, 6회, 8회까지는 중국의 우승, 그리고 3회, 5회, 7회 홀수 대회는 또 한국이 우승.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한국의 우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징크스대로라면 내년에는 한국이 우승컵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최정 선수와 위지잉 선수의 또 두 한중 여자 이제 최강의 바둑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또 많이 느꼈는데요. 이 두 선수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